안녕하십니까. 정성수학과학학원의 이한수입니다. 산술기하 평균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한 문제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문제 푸는 강의를 따로 하나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강의만 듣고 문제를 풀면 외워서 푸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이 루트 AB보다 같거나 크다. 이게 산술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풀 때 이 분모 2가 싫어서 양면에 2를 곱하고 나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바로 가서 문제를 풀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사실은 이 공식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언제 산술기하를 쓰냐. 이게 더 중요해요. 공식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말이에요. 양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뭘 구하냐면 최대 최소값을 구하거든요.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함수에서 나오는 최대 최소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술기하를 이용한 최대 최소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함수를 이용한 최대 최소인지 산술기하를 이용한 최대 최소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바로 조건을 통해서 알아요. 뭐라고? 그 조건이 뭔데? 그렇지. 양수. 뭐라고? 양수. 공식보다 더 중요한 말이야. 언제 양수라고 하는 조건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면 산술기하. 뭐라고? 양수. 양수에서 최대 최소를 따질 때 산술기하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양수라 그랬고요. 산술기하고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좀 할 건데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양수 조건에서 이 공식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 뭐가 보이냐면 얘는 합이고 얘는 곱이죠. 그러니까 양수 조건에서 합과 곱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양수 조건에서 합과 곱에 대한 이야기다. 됐죠? 자, 그러니까 곱이 주어진 상태에서 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죠. 곱이 주어진 상태에서 합의 최대 최소 또는 합이 주어진 상태에서 곱의 최대 최소 이거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양수 조건 합과 곱에 대한 이야기구나. 자, 이제 가겠습니다. 봅시다. 자, 잠깐 스톱하시고 문제 직접 풀어보시는 거예요. 밑에 보지 마시고. 자, 좋습니다. 이거의 최대 최소. 지금 더한 형태죠. 그러니까 3의 x 플러스 2의 y 이 더한 놈은 같거나 크다 2배 루트에 곱한 거 6의 x, y 이거예요. 합과 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면 2의 루트에 xy가 1이라고 했죠. 그러면 6 곱하기 1일 거고 얘가 2 루트 6보다 같거나 크다. 얘가 2 루트 6보다 같거나 커요. 크니까 최소값 2 루트 6.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지금 두 개 더한 거죠? 이거 두 개를 곱한 거죠? 이 산술기하 쓴 3x랑 2의 y가 같을 때 이거일 때 등호 성립한다. 이게 만약에 서술형이라면 여기까지 써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는 언제 얘가 나오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언제 얘가 나오냐면 이렇게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에서 얘가 나온다라고 해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어떤 조건에서? 양수 조건에서 뭘 이용한다고? 합과 곱을 이용한다. 됐죠? 자, 첫 번째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머 여기 루트가 있네요. 루트가 있으니까 약간 당황스럽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접 풀어보시는 거예요. 직접 풀어보세요. 자, 끊고 잠깐 풀어보세요. 못 풀어도 좋아. 못 풀어도 좋아. 적어도 고민은 해보셔야 돼. 그래야 설명이 귀에 들어오고 머릿속에 박혀요. 그냥 멍한 상태에서 듣고만 있으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자, 일단 이 문제는요. 선생님이 그랬죠. 선생님이 합과 곱에 대한 이야기니까 선생님 여기 합을 줬네요. 그래서 3의 x 플러스 2의 y 합을 줬으니까 곱한 거 루트에 6의 x, y요. 근데 선생님 얘는 조금 이상해요. 왜? 곱이 없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아, 선생님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선생님 제를 하는 건가 봐요. 얘 플러스 루트 2의 y 얘를 하니까 2배의 루트에 루트에 6xy. 선생님 루트 안에 루트가 있어요. 나 이런 거 참 못해요. 맞아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네요. 그럼 어떻게 접근할까요? 양수죠. 루트죠.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제곱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제곱하기 전 상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저놈의 값이고요. 이놈의 값을 우리가 k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할 거예요? k의 최대값을 구할 수 없어서 k제곱의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됐지? 자, 다시 합이 있는데 우리가 하던 산술계를 썼더니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다시 봤더니 루트가 있어. 그래서 제곱을 일단 해주겠다는 이야기야. 제곱을 했더니 잘 들으세요. 3의 x 플러스 2의 y 플러스 2의 루트의 6의 xy 이렇게 돼. 됐죠? 그러면 3x 플러스 2y가 16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네. 16 플러스 2의 루트의 6xy. 선생님 몇 가지 했는데 그 다음에 어쩌나요? 보여요? 네, 보여요. 얘가 합이고요. 얘가 곱이죠. 합과 곱이 생겼어요. 얘를 제곱했더니 곱의 모양이 생기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뭐를 곱한 거냐면 얘랑 곱한 거잖아요. 얘. 그래서 쟤를 가지고 산술계를 써요. 3의 x 플러스 2의 y는 같거나 큽니다. 2배의 루트의 6의 xy 산술계를 썼더니 우리가 원하는 모양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된대요. 선생님 근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k제곱이고요. k제곱은 여기에다가 16이 더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16이 더해진 거니까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 똑같이 16을 더해줘도 된다는 이야기죠. 맞죠? 자, 그러면 얘가 16 맞죠? 32. 얘가 2배 루트의 6xy 플러스 16. 그럼 우리가 원하는 k제곱, 얘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k제곱이죠? k의 제곱. k의 제곱이 32보다 같거나 작아요. 같거나 작으니까 얘가 32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32가 최대가 되겠지. 역시 우리는 지금 저 3x 플러스 2y를 가지고 산술계를 썼으니까 먼저 3x랑 2y가 같을 때 등호 성립합니다. 써주신 거 맞죠? 성립 이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끝냈다라고 하는 거죠. k제곱의 최대값이 32니까 k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p. 그런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가 생길 일은 없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4, 2, 이렇게 하는 거죠. 괜찮아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 어떻게 했죠? 얘를 가지고 산술계를 썼더니 곱의 모양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제곱을 해준 거죠. 제곱을 한 거에 최대값이 32.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니까 루트를 씌워줍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산술기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뒤에 밑에 있는 문제도 좀 풀어보시고요. 선생님 이렇게 했더니 산술기하가 열나 쉽네요. 네, 열나 쉬워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네, 이 문제, 그쵸? 너무 쉬웠어. 너무 쉬워서 살짝 이제 변형을 하는 거야. 얘가 된다는 거지. 역시 설명을 듣기 전에 보셔야 됩니다. 문제 풀으셔야 돼. 못 풀어도 돼. 지금 얘가 어떤 상황인지, 왜 어려운지,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을 들어야 돼. 자, 봤지? 자, 그럼 이제 설명 들어간다. 직접 풀어본 거 맞지? 자, 보겠다. 선생님, 산술기하여 양수 조건인데, 선생님, 얘가 조금 웃겨요. 여기에 사실은 힌트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 양수라고 했잖아. 양수라고 했지. 그러면 얘를 이미 넘겨주는 거지. 넘겨주니까 x-1이 0보다 큰 거죠. 따라서 x-1에 대한 식이 만들어져요. 자, 제가 한번 써볼게. 4x 플러스 x-1분의 1. 선생님이 그러셨어. 산술기하는 합과 곱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러면 4x와 x-1분의 1에 대한 합이 주어졌으니 이제 여기서 산술기하를 쓰면 돼. 자, 그래서 기하를 써볼게요. 2배 루트에 그냥 쓸게요. x-1분의 4x.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래서 얘가 산술기를 썼더니 지금 이거의 값을 구하려면 얘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거든. 근데 이놈의 값을 모르겠어. 안 줬어.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워. 그래서 변형하는 거야. 뭘 이용해서? 언제 양수인데 얘를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뭐가 양수야? x-1이 양수지. 따라서 얘를 x-1로 만들어야 돼. 자, 봅시다. 느낌 옵니까? 느낌 와요? 자, 예를 들면 말이죠. x-1로 만드니까 4x-4를 해주는 거지. 4로 묶으면 x-1이 생기니까. 이해돼요? 이거 이해돼? 다시. 뭐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x-1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x-1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x-1을 먼저 써볼게요. x-1을 먼저 쓰면 얘가 지금 4x죠. 그럼 여기다 4배를 합시다. 그럼 4x-4죠. 4가 원래 없었죠. 그래서 다시 4를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좋고 x-1을 무조건 여기다 적어놓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x-1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쓰겠죠. 4로 묶어주고요. x-1 여기 플러스 x-1분의 1 플러스 4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상수죠. 얘는 상수니까 일단 냅두고요. 얘만 하겠다는 거죠. 요것만 가지고 산술계를 쓰면 이렇게 됩니다. 4배 x-1 플러스 x-1 분의 1은 같거나 크다. 2배 루트에 곱하면 한번 써줄게요. 4에 x-1 곱하기 x-1분의 1 됐죠? 그러면 얘가 약분되고요. 루트 4고요. 나오니까 4고요. 따라서 얘가 4보다 같거나 크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뭐냐면 여기에다가 4를 더하는 모양이죠. 따라서 여기도 4를 더해주고 좌변도 4를 더해주죠.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8보다 같거나 크다. 따라서 최소값 얼마? 8. 물론 지금 이거 두 개 가지고 산술계를 썼으니까 언제? 그렇죠. 이거 지금 두 개 가지고 한 거잖아요. 4의 x-1과 x-1분의 1이 같을 때 등호 성립 여기까지. 됐죠? 자, 좋습니다. 직접 반드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힌트가 있었던 얘기죠. 양수니까. 자, 그 다음. 이 산술기하가요, 변화하는 것도 많고요. 지금 우리가 비교적 조금 편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직접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답지 보고 누구한테 물어봐서 쉽게 해결하는 건 쉽게 잊어버려요. 최대한 고민하시고 최대한 시간을 두고 고민하셔서 직접 조금씩 해결을 하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두 번째. 선생님 일단 양수입니다. 선생님 합이네. 그래서 얘를 합하면 제가 A 플러스 얘 합한 모양이고요. 얘 곱하면 2F2에 B분의 A인데 선생님 이거 얼마인지 몰라요. 맞죠? 그럼 어떡할까요? 얘를 전개해봅시다. 됐죠? 그럼 전개하면 AB 전개하면 4. 네, 이렇게 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하니까 AB분의 4.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AB 플러스 AB분의 4. AB분의 4 맞죠? 플러스 5.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변수고요. 얘는 지금 고정되어 있는 상수니까 얘를 가지고 산술계를 씁니다. 그러면 더한 거는 같거나 크다 두 배의 루트에 곱한 거 이제 바로 쓸게요. 4. 그러면 얘가 얼마? 4.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우리가 원하는 건 더하기고 네, 더하기고 그래서 얼마? 2보다 같거나 크다. 네, 여기 똑같이 5 더해줘야죠. 좀 다시 쓸게요. 여기 AB 플러스 AB분의 4. 여기 똑같이 5를 더하는 거죠. 9보다 같거나 커서 최소값이 9가 된다. 이렇게 되네요. 여기 밑에 있는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얘가 왜 아까처럼 그렇게 산술계를 바로 가면 안 되는지 여기, 여기가 아닌가? 네, 여기 설명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까? 네, 됐습니다. 산술기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볼게요. 산술기하는 양수 조건이라고 했죠. 코시는 그냥 코시라고 하는데 코시 슈바르츠는 언제 쓰냐면 실수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산술기하를 쓰는지 언제 코시를 쓰는지가 분명히 있죠. 실수 조건일 땐 코시를 씁니다.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전체 3x 플러스 4의 y 전체를 제곱하는 것은 같거나 짧다. 따로따로 제곱하니까 9 더하기 제곱하니까 16 따로따로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5라고 했으니까 25는 여기 25네요. 곱하기 x제곱 y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x제곱 y제곱은 1보다 같거나 크다. 최소값 1 끝. 괜찮아요? 됐죠? 등호는 얘랑 같을 때 그래서 3x 플러스 4의 y 얘를 4분의 x 3분의 y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아무튼 얘랑 같을 때 등호 성립한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 여기 지금 보면 그 밑에 거 보면 3개짜리예요. 3개짜리. 3개짜리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3개짜리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일단 확인하셔야 되는 전제 조건 실수 조건. 뭔데요? 그렇죠.
얘 전체를 제곱한 것은 3의 x 플러스 2의 y 플러스 z 전체를 제곱한 것은 여기 앞에 있는 숫자 9 플러스 4 플러스 1 여기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얼마를 제곱하니까 얼마가 돼요? 14, 얘가 지금 우리 원하는 거네요. 그러면 얘가 14 여기가 14 그래서 얘가 14의 제곱 그러면 지금 이거에 한번 다시 쓸게요. 3x 플러스 2의 y 플러스 z 이거 전체 제곱이 14의 제곱보다 같거나 작네요. 2차 부등식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x의 제곱이 4보다 같거나 작아. 이거 어떻게 풀어? 그쵸? x는 2보다 같거나 작고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풀죠. 똑같이 푸는 거예요. 3x 플러스 2y 플러스 z는 14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4보다 같거나 크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범위가 이렇게 되니까 괜찮습니까? 됐죠.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고요. 절대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 활용은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산수를 이제 언제 쓴다고? 양수 조건. 양수 조건에서 합과 곱에 대한 이야기고요. 코시 슈바르츠는 언제 써요? 실수에서 전체의 제곱은 각각을 제곱한 거. 지금 느낌 와요? 각각을 제곱해서 더 곱한 거. 보다 같거나 작다. 이건 직접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숙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